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한약의 복용 시기잖아요. 한약을 언제 먹는 게 좋은지 또 언제는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산후풍이나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을 모유 수유하는 동안 이게 한약을 먹어도 되는지 뭐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찬반이 많은데 그때는 먹어도 되나요? 네, 저희 한의학에서 예전부터요. 출산하고 나면 바로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용 약을 쓰게 돼 있고요. 그 어혈제를 복용한 다음에 산후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또 관절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또 산후풍을 예방하는 산후보약을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후에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 사실은 바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한의사분들은 자기 부인한테 또는 자기 가족들한테 처음부터 이런 산후조리 한약을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고 또 복용을 시키고 있죠. 만약에 그 한약에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뭐 중금속 또는 뭐 중국산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의사분들은 자기 가족한테 또 자기 부인한테 그런 한약을 처방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산후조리에 있어서 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 한약을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산후풍 증상의 발병을 하였다면 모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후풍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한약들을 모유 수유 중이라도 반드시 복용을 해서 산후풍을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 오늘 안상호 원장님과 산후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을 위한 준비하는 예비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산후조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과 앞서 산후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산후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산후조리 어떻게 하면 좋고 또 이렇게 이런 시기에는 어떤 여성의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나요? 사실은 이제 임신을 하시면요, 우리 평상시에 분비되지 않는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호르몬에 의해서 골반이 조금씩 임신 중에 벌어지게 되고요. 또 척추는 앞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출산하고 나면 한동안은 산모의 관절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뭐랄까 일종의 좀 흐물흐물해졌다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이 산모의 관절들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하시고 나서 3, 7일, 최소한 이제 3주죠. 또는 넓은 의미에서 100일까지는 예전부터 관절에 무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산후조리의 대원칙이 있죠. 예전 분들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현대의학에서 밝혀져 있는 그런 물질이지만 과거로부터 경험상 이 출산 후에 산모의 관절들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절에 무리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요. 또 특히 출산하신 분들은 이 골반이나 척추, 무릎 관절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을 보강해주는 한약을 복용하시고 또 관절에 도움이 되는 사골이나 또 도가니 같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도 보충을 해주시고 또 관절에 무리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무리하는 일들을 피하시는 게 산후조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출산 후 이렇게 변한 골반 근육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려면은 어떤 운동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출산 후에 뭐 적극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3, 7일 이후에는 서서히 집 안에서 가벼운 운동들을 해가면서 이 골반이나 또는 근력들을 조금씩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개선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자료 화면 보시면 이제 골반 조이기라는 이런 그 운동이 있습니다. 이 골반 자체가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벌어지죠. 이 벌어진 상태가 자연스럽게 닫히면서 골반 주위에 연부 조직들의 어떤 힘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화면처럼 이렇게 골반 조이는 이런 스트레칭이나 운동들을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조금씩 강도를 올려 나가면서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출산 후에는 이 질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심하신 분들은 탈항이나 탈장,
자궁 하수 증상들이 생기면서 요실금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저런 케겔 운동들도 이 골반과 골반 저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 처음부터 무리해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운동의 강도나 시간을 올려 나가시는 게 출산한 산모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3-7일이라 그래서 아까 말하신 이 3주의 기간 동안 이렇게 주차별로 다른 것들을 먹으면 좋고 어떤 걸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산후조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전부터 3-7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3-7이 결국 이제 출산 후에 이제 3주간의 기간입니다.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산모의 몸이 가장 많이 회복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예전부터 3-7일 안에는 외출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 뭐 씻지도 말아라, 음식을 먹는 것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걸 먹어라, 이런 옛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의 왕비들은 출산 후에 3-7일부터 100일까지 상당히 몸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문헌을 보면 이 산후풍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이런 왕비에 대한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요. 일단 현대적으로 보더라도 출산하신 산모들은 3-7일 동안, 3주 동안은 상당히 적극적인 산후조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넓은 의미에서 100일이라는 것이 아이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산모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100일까지도 찬바람이나 또 무리한 운동이나 여행, 또 관절에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몸 관리나 몸 조리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기간이 3-7일, 그리고 넓게는 10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후풍이라는 게 출산 후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다소 귀찮고 이렇게 힘이 들더라도 한 100일 정도까지는 이러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 이렇게 출산 후에 붓기가 안 빠져서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종의 원인과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신을 하시게 되면 임신 막달에는요, 평상시보다 한 25% 정도 체액이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굴이나 손발이 많이 붓게 되는데요. 사실은 출산을 하시면 이 신진대사의 활동에 의해서 한 3주 안에 대부분의 그런 그 임신 중에 발생했던 부종은 가라앉게 돼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 붓기를 빨리 빼지 않으면 살로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기간에 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 과도한 땀을 내고 또는 무슨 뭐 찜질방 같은 데를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출산 후에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땀을 빼는 거는 산후조리에도 그렇고요. 산후풍에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미발환이라고 해서요. 약간씩 땀이 나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산후부종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발환을 시키는 거는 절대 좋지 않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산후조리 한약을 처방할 때도 이 산후부종을 치료하는 이뇨제, 이 약제들을 가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산후조리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만 갖고도 산후부종을 어느 정도 예방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